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단어는 일명 정규분포인데요. 정규분포를 배우기 전에 일단은 첫 번째 뭘 배우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약간만 상기시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률 분포라는 걸 배웠어. 이 확률 분포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산 확률 변수라 그래서 해당하는 떨어져 있는 변수에 대해서 확률들이 하나씩 대응이 된다면 해당하는 그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불렀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이산확률 변수가 어떤 거냐 이런 걸 배웠다고. 이산확률 변수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변수들, 우리가 뭐 개수로 셀 수가 있는 거,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산확률 변수인데, 여기서는 첫 번째 뭐부터 배우냐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라부터 한번 배우는 거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이산확률 변수, 이번에는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거다. 얘도 마찬가지 확률 변수로서 확률과 대응되는 변수인데요. 그 중에 연속하는 변수들, 예를 들어 우리가 키, 몸무게, 그리고 온도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키 같은 경우에도 뭐 150부터 170cm가 됐을 때 갑자기 150에서 170cm가 되는 게 아니라 150부터 170까지 모든 대응되는 값에 의해서 170이 되는 거잖아. 갑자기 20cm 크지 않죠. 온도라는 것도 갑자기 10도가 떨어진다 그래도 10도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온도를 거치고 나서 10도가 떨어지는 거다.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 온도, 키 이런 것처럼 어디에서 어떤 값이 됐을 때 우리가 그게 전부 다 연속될 수 있는 변수들을 연속확률 변수라고 얘기할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마찬가지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가 있는데 그놈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할 거다. 확률 밀도 함수. 지난 시간에는 혹시 마찬가지 함수 하나를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이산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였다라고 얘기했어. 이번에 확률 밀도 함수.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계가 있다라고 보자. 그래서 여기가 12시가 있고요. 여기가 3시, 마찬가지 6시, 여기가 9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또 누가 물어본다. 여기에 시침이 있는데 1시를 가리킬 확률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온다고. 혹시 기억해요? 1시가 될 확률? 1시가 될 확률 얼마지? 숙제 안 했으면 맞춰봐. 1시가 될 확률 얼마였어? 시침이 1시가 될 확률. 한번 했었죠. 그래서 우리 0이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알겠지만 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일명 기하적 확률,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딱 시침이 딱 여기에 도달하는 확률을 구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요놈의 면적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누가 1시와 2시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요놈의 확률은 전체 면적 중에 얼마가 되는 거니까 1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요 확률은 12분의 1이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마찬가지 시간이라는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잡았을 때 선생님이 함수 하나를 잡아볼게. 자,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얘가 0시부터 12시까지 모든 시간에 대응되는 시침이 있을 거고,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갈 거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엔 예를 들어 1시와 2시 사이 확률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2분의 지금 1인 거고, 알겠지만 이 확률들은 전부 다 일정하겠죠. 일정해.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함수를 뭐라 부르냐면 상수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이렇게 상수함수다라고 그릴 수가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확률의 총합은 얼마가 돼야 돼? 항상 1이 돼야 되니까 요 우리가 구하는 요 함수에 대한 면적을 구해보면 요 면적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상수함수는 뭐가 돼야 되냐면 1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요 시간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다. 그러면 얘를 1시부터 2시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면 요놈의 면적을 구한다면, 요놈이 결국에는 1시와 2시 사이에 있을 확률이라고 얘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함수가 있을 거고, 걔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건데, 걔는 앞으로 3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부를 거야. 첫 번째는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 얘가 확률이기 때문에 이 확률 함수는 0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확률이 0보다는 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얘가 정의되어 있는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정의가 됐다면 우리는 얘를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을 해버리는 거야. 우리 적분의 개념은 뭘 구한다라고 배웠냐면 넓이를 구한다라고 배웠죠. 그럼 이 면적은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아마 책에는 따로 인테그랄이라는 기호 없이 그냥 주어져 있는 면적이 총 1이다라고만 나올 거야. 하지만 우리가 다들 고3이고 적분이라는 기호를 하니까 우리는 요 놈을 적분한 게 1이다라고 할 거다. 세 번째는 내가 확률을 구하고 싶어.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야. 그럴 때 우리가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도 적분으로 우리가 면적을 구해서 A부터 B까지 이 놈을 적분을 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그 놈을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얘기할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예를 들어 fx가 a의 x고요. 해당하는 x 범위가 0부터 1일 때 요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이기 위한 a를 구하세요라고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요 당연히 a라는 값은 기울기 값인데 얘가 음수면 안 된다.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0부터 1에서 정의가 되려면 0보다 커야 되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돼야 될 거고 얘가 기울기가 음수면 대응되는 값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범위가 0부터 1이니까 0부터 1까지의 면적이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도록 하는 a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 확률 밀도 함수는 1차 함수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가 2차나 3차나 이런 것들을 면적을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확률과 통계라는 거는 단원 특성상 2학년 때 배우기도 하고 3학년 때 배우기도 하지만 적분을 이전에 배우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요놈의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는 원래 적분으로 구할 수 있지만 1차 함수, 우리가 다각형의 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만 함수가 나온다. 그런데 고3에서는 가끔씩 다들 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해당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2차 함수나 3차 함수가 나오기도 해. 예전에는 이게 이제 미적분을 수강했던 학생들이 대부분들이 이거 확률과 통계에 있어서 요놈의 함수를 뭐 지수함수 또는 로그함수, 왜 우리 다들 미적분을 배우고 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적분을 할 수가 있잖아. 그때는 그렇게 나왔던 시절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1차 함수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적분이라는 기호를 쓰지는 못하니까. 따라서 우리는 요 면적은 당연히 요놈의 값이 a가 되니까 요놈의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a니까 얘가 1이 되는 a를 구하라 그래서 a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을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 밀도 성질을 이용해서 저런 미지수 값을 구하라는 문제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확률 밀도 함 성질 요 세 가지를 만족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찾아라. 그리고 이런 미지수를 찾고 이 미지수를 찾았을 때 예를 들어 2분의 1부터 1까지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서 요 놈의 면적을 구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 내용만 가지고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해 볼 거다. 그러면 뒷장에 넘기면 개념 원리 익히기 문제가 있을 건데요. 한 장을 더 넘겨서 없나? 넘기고 그거 한번 202번부터 205번까지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 해봅시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뒤쪽 내용에 우리가 원래가 지금 이 적분을 배우기 전에는 요렇게만 배우는데 해당한 아마 적분 때문에 이렇게 적분을 이용한 확률 밀도 함수 성질이라고 해서 뒤쪽에 선생님이 적은 내용이 나올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 요것만 나왔었는데 이게 적분을 또 안 배운 친구 때문에 앞에 내용이 원래 수록이 돼 있다. 하지만 적분을 배우고 나면 그냥 이렇게 적분으로 해서 면적들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뒤쪽에 문제를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 요 문제 해보자. 자, 연속 확률 변수 x에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상수 k를 구하라. 별거 아니죠. 우리는 결국에는 요 놈의 상수 k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요 놈의 0부터 2까지의 면적이 얼마가 되는 1을 만족하는 k를 구하라. 그러면 푸는 방법은 당연히 두 가지가 있겠죠. 적분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해당하는 저 직선의 방정식을 진짜로 그려서 해당하는 쟤는 마이너스 3분의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 직선인데 당연히 기울기 k 값은 뭐가 돼야겠냐면 양수가 돼야겠죠. 0부터 2에서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0부터 2에서 정의된 요 놈의 상수 k를 구한다라는 것은 얘 면적이 얼마가 될 조건? 1이 될 조건이니까 우리는 사다리꼴의 면적이 1이 될 k를 구하면 되겠다. 따라서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할 거니까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k가 될 거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돼? 7k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요놈의 면적
사다리꼴 면적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K 더하기 7K 곱하기 얼마가 2가 얼마가 될 1이 될 K를 구해주면 될 거다. 따라서 우리는 작작 우리가 8K가 1이니까 K는 8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선생님 저는 적분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K의 3X 더하기 1이 1을 만족하는 그냥 K를 구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따라서 K 앞으로 빼고 우리 다들 적분할 줄 알죠? 2분의 3 X제곱 더하기 X의 0과 2가 되는 거니까 해당하는 2를 집어넣게 되면 4, 2, 6 여기가 6 더하기 2가 돼서 얘가 1이 될 거니까 똑같이 K는 8분의 1이다. 그래서 적분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직접적으로 직선을 그려서 다각형의 면적을 구해도 되고 또는 적분을 배운 친구들은 그냥 적분해서 구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단원이다. 알겠죠? 마찬가지 하나만 더 해보고 자 똑같은 문제 자 이번에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마찬가지 주어졌고요. 그래 요렇게 주어졌을 때 0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다. 그럼 일단은 저 k를 구하기 위해서는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된 거에서 전체 면적이 얼마다 1이다 이용해서 k를 먼저 구하자. 마찬가지 우리가 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자, 저 그림은 어떻게 되겠니? 0부터 1, 여기가 1부터 2가 되겠고 kx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돼야 될 거고 마찬가지 k 곱하기 2x는 1 집어넣으면 k고 2 넣으면 0이니까 요렇게 삼각형의 지금 모양이 나온다라고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 면적이 얼마가 될 조건 1이 될 k를 구하라는 것은 당연히 면적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얘가 얼마? 1이 되려면 k도 당연히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라고 나오는 거고 자, 우리는 그때 얼마부터 0부터 2분의 1까지 확률은 0부터 2분의 1, 즉 여기에 2분의 1까지의 요 놈의 뭘 구하자?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요 2분의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을 구해보면 k가 얼마? 1이니까 여기도 얼마다? 2분의 1이므로 결국엔 요 놈의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답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저 확률의 값은 면적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총 8분의 1이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만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주면 되겠죠. 밑에 것들 다 해볼게요. 그렇죠. 자, 문제 중에선 선생님 맨 마지막 연습 문제 하나만 같이 해볼게요. 다들 아마 연습 문제 열심히 풀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도 마지막 거 하나만 같이 하고요. 그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그래도 이 중에서 확률 밀도 함수 문제 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뭐냐라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그래도 조금 어렵게 나온 유형이야. 자, x범위가 마이부터 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담을 만족할 때 요놈의 확률값을 구하란다. 가조건 우리가 저를 일명 y축 대칭 또는 우함수라고 부른다. 맞죠? 아, y축 대칭이구나. 얼마에서 얼마부터? 마이부터 2까지 하면 y축 대칭. 그러면서 2분의 3부터 2a까지 확률과 0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을 조사해 봤더니 요놈의 5배가 제가 되도록 하는 우리가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 확률을 구하라는 거다. 그럼 저에게는 저런 걸 만족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하나를 그냥 임의로 그려주란 얘기야. 그러면 y축의 대칭이고 마이너스 2부터 2에서 정의된 함수 중에서 y축 대칭인 함수 실제로 어느 정도 저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것을 임의로 그려주면 되는 거다. 대표적으로는 그냥 아까처럼 산 모양 하나를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2분의 3부터 2까지의 확률이라는 것은 2분의 3이 지금 여기 있겠죠? 여기를 1, 여기가 이렇게 돼서 2분의 3이 있을 거고 그랬더니 2분의 3부터 2까지의 요 놈의 확률값이 0부터 2분의 4 확률의 5배. 그림을 잘못 그렸네. 맞지? 여기가 좀 면적이 커야 되는데. 다시요. 자, 그래서 면적이 보니까 요쪽이 더 큰 거네. 그래서 이차함수처럼 요런 거를 생각을 해야겠다. 알았죠? 다시. 그래서 그림이 선생님이 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서 해당하는 2분의 3부터 2까지 확률은 이만큼의 면적이 되는 거고 그럴 때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3까지 확률이라는 것은 요만큼의 면적인데 결국에는 이 면적 값에다가 5배 한 게 요 면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일단 얘가 확률 밀도 함수니까 y축 대칭이라는 것은 전체 면적이 1이 돼야 되는데 절반의 면적은 당연히 얼마다? 0.5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이 요놈의 확률을 P라고 얘기한다면 요놈의 확률은 당연히 면적의 몇 배? 요놈의 5배니까 5P라고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린 총 면적이 얼마다? 0.5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6P 값이 얼마다? 0.5.
따라서 P는 6분의 0.5 얼마? 12분의 1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뭘 구하래요? 요 놈의 확률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엔 저놈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어디까지? 2분의 3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요만큼의 총 면적을 구하라는 거니 이 면적은 당연히 얼만큼이냐면 요 P값이 몇 개가 있는 거다? 2개가 있는 거니까 답은 2P를 그냥 구하라는 문제. 그래서 6분의 1이 된다라고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내가 조건상에 만족하는 임의의 y축 대칭 함수를 잡은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 성질 전체 면적이 1이고 y축 대칭의 절반은 0.5. 그러면 해당하는 확률이라는 건 면적이니까 내가 어떤 면적을 잡아서 나머지 면적해서 총합이 0.5가 되는 P만 구한다면 어렵지 않게 저거를 구할 수가 있다. 아주 쉽죠? 근데 이것도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였어요. 알았죠? 이것도 예전에 모의고사 4점으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봅시다. 또 지우고요. 자, 계속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울 내용이 뭐냐면은 이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특별한 함수 하나를 배울 거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통계 자료를 당연히 내면은 예를 들어 우리 도농고 학생들의 수학 성적에 통계 자료를 예를 들어 내게 된다면 당연히 그 통계 자료는 무조건 어떤 0점부터 지금 100점까지가 있을 때 당연히 항상 가장 어디 항상 이 값들이 몰려있냐면 평균, 어떤 평균이 있으면 평균이 뭐 70이라 그러면 평균치의 인원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을 거야. 그리고 당연히 100점은 인원수가 되게 적을 거고 이쪽에 갈수록 이쪽도 0점에 가고 되게 인원수가 적겠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통계 자료는 그 통계 자료에 대해서 모두 다 평균에 몰려 있을 거고 양쪽 끝에는 개수들이 적게 항상 분포가 돼 있을 거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통계 자료는 우리나라 인구수 빼고는 맞죠? 전부 다 요렇게 이런 인구가 되겠죠. 우리나라 인구만 지금 이상해져서 근데 이런 식의 모양들을 대표적으로 다 띄겠다라는 거죠. 모든 통계 자료들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확률 밀도 함수를 뭘 잡아볼 거냐면 거기 아마 적혀 있을 거야. 어떤 확률 밀도 함수를 잡아볼 거냐면 까먹었다. 뭐라 써있지?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라는 함수 하나를 잡아보겠다라는 거야. 요놈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가 구성되어 있는 확률 밀도 함수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통계 자료는 결국에는 여기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야. 우리의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통계 자료는. 그러면 일단은 요 놈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놈인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당연히 저걸 외우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저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일단은 먼저 배워보겠다라는 거야. 일단 다들 요 놈 혹시 그릴 줄 압니까? 우리 미적분 배우신 분들은 요런 거 다들 그릴 줄 알 건데 맞지? 요게 앞에 값은 알겠지만 상수예요, 상수. 그러면 우리는 지수함수의 마이너스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혹시 내 강의 본 사람 있나? 이 그래프 개형 그리기? 다들 안 봤나? 봤으면 여기에 지수함수의 마이너스 거듭제곱의 요 개형을 그려보면은 요 이차함수의 대칭성만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얘가 m에서 대칭인 지수함수 개형이 그려지는 건데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진다라 그래서 혹시나 이제 미적분을 배우신 분들은 요 놈의 개형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알 거야. 이 얘를 x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당연히 요거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가겠고 마이너스 무한대 0으로 가니까 해당하는 점근선의 x축인 이러한 모양을 띠겠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띠는 함수가 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통계 자료가 있는데 그놈의 통계 자료에는 항상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질 거야. 예를 들어 아까도 이제 성적이라 그러면 평균이 70에 표준 편차가 5라고 나와. 그러면 우리는 여기 시그마에다가는 5를 집어넣을 거고 마찬가지 평균에다가는 얼마를 집어넣어서 70을 집어넣게 되면 마찬가지 이런 곡선 하나가 그려지겠다라는 거야. 마찬가지 모든 평균과 표준 편차마다 이런 곡선의 개형들이 다양하게 나오겠지.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요 곡선의 개형을 따른다 그럴 거야. 모든 통계 자료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 요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들을 처음에는 배워보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요 확률 밀도 함수 성질은 당연히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얘도 확률 밀도 함수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이 놈도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얘도 마찬가지 적분을 할 거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면 요 놈을 적분한 값은 얘도 당연히 얼마가 돼야겠다? 1이 돼야겠다. 하지만 우리는 요 놈의 적분은 불가능한 거니까 그냥 확률 밀도함수 성질이니까 그냥 1이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얘도 마찬가지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 확률 밀도함수 가지고 A부터 B까지. 그랬더니 얘도 뭘 하면 된다고? 적분하면 된다고. A부터 B까지 요 지수함수를 적분해보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1번, 2번, 3번에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네 번째부터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다. 당연히 요 그림을 봤더니 어떤 모양이냐면 요 곡선의 개형은 x는 m에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x는 m의 대칭 종 모양의 곡선을 따르는구나. 이 곡선은 이런 모양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얘는 x는 m에서 당연히 최대값을 갖는구나. 당연한 얘기죠.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섯 번째인데, 여섯 번째가 표준 편차에 따라서 해당하는 요 곡선이 어떻게 변하냐를 배우는 거다. 해당하는 표준 편차 값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요 값이 우리가 표준 편차인데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니를 물어본다.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얘 값이 커지겠고, 앞에 값이 곱해진 거 뭐해지겠어? 작아지겠지. 그럼 얘가 작아진다는 것은 해당하는 요 최고값이 뭐해진다는 거 낮아진다는 얘기인 거야. 하지만 전체 면적은 변하지 않아야 되므로 해당하는 표준 편차가 뭐해질수록 우리는 커질수록 해당하는 곡선의 중앙 부분은 낮아지면서 여기 부분은 이렇게 높아지는 이러한 개형을 띠겠다라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듯이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의미랑도 똑같다라는 거야.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 편차가 크다라는 거야.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내 성적이 평균에 몰려있는 게 아니고 가에 몰려있을 때 우리는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얘기해. 따라서 우리는 표준 편차가 커질 때 요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니를 물어보면은 여기에 평균 부분의 최대값은 낮아질 거고 여기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섯 번째는 표준 편차가 뭐 할수록 커질수록 곡선의 중앙 부분은 낮아지고 표준 편차 거꾸로 작아진다면 해당하는 성적은 평균에 몰려있기 때문에 또는 요 식을 봤을 때 요게 작아지면 이 값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요 최대값은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거다. 따라서 우리는 이때는 중앙 부분이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다. 표준 편차가 클수록 중앙 부분은 낮아지고 여기는 높아진다. 여기가 작아질수록 높아지고 여기는 낮아진다 라고 해줘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라면 우리는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요 값도 일정하고 요 값도 일정하는 거야. 그럼 뭐만 변화시킬 거냐면 m만 변화시키겠다. 그러면 당연히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는 것은 편차들이 결국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너랑 나랑 표준 편차가 똑같아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만 다르겠어? 평균만 다르겠지. 그러니까 나는 평균이 높으니까 얘랑 모양은 똑같지만 나는 모양이 너는 뭐 50점, 나는 90점 이렇게 돼서 나는 모양이 이렇게 해서 똑같이 그려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은 곡선의 모양은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평균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고 평균이 작으면 왼쪽으로 이동하겠다라 그래서 우리는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곡선의 모양은 똑같다라고 얘기한다. 모양은 모양도 일정하다라고 얘기한다. 이게 확률 밀도 함수 요 놈의 성질인데 우리는 앞으로 요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르는 분포를 전부 다 정규 분포라고 이름을 딸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라 그래서 요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올 거다. 그러면서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다고. 그러면 요 7가지 성질 중에서 결국엔 보기에 또 맞춰서 1번부터 5번까지 나와서 틀린 거는 뭐니? 맞는 거는 뭐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요 내용이 마찬가지 거기 보면 첫 번째 내용으로 적혀 있죠. 볼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 보면 첫 번째 내용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함수가 맞았네요.
자, 그래서 fx가 저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를 때 우리는 요 놈을 정규 분포를 앞으로 따른다라고 얘기할 거고, 저 곡선의 이름을 정규 분포 곡선이다. 그러면 저 확률 밀도 함수는 얘기했지만 총 성질을 요 7개 성질을 지금 만족을 할 건데, 우리는 요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르는 분포를 정규 분포인데 앞으로 기호를 뭐라 쓸 거냐면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문제는 항상 평균과 표준편차가 직접 주어질 거야. 지난 시간에는 확률 분포에서는 우리가 직접 평균과 분산을 열심히 구했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전부 다 주어질 거야. 그럼 전부 다 주어진 상태에서 우린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기호가 나와. n, m, 시그마 제곱. 그래서 평균과 항상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뭘 구하겠냐라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목표는 뭐 구하기였다고? 확률 분포에서 뭐 구하는 게 목표였다고? 뭐 구했죠? 평균하고 분산 구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주어진다고. 그럼 우리 뭘 구할 거냐면 여기 목적은 확률 구하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겠죠. 우리 소희 혹시 적분 잘하니? 다들 못해요. 재빈이 적분 잘하잖아. 우리 어제도 부정적분 클리닉 했는데. 그러니까 다들 요거 적분할 수 있니? 요거 적분?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요거 적분할 수 있니? 적분 다들 잘한다며. 얘야 못해 적분? 적분이 안 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적분을 당연히 못하는 게 맞고요. 못한다라고 얘기해야죠. 안 됩니다라고. 알았죠? 저거는 적분이 안 되는 함수라고. 그러면 선생님, 요 놈을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제 뒤에 상용 로그 표처럼 표가 하나 나올 거야. 그래 놓고 그냥 표 보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표라는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요 곡선의 개형에 대해서 이런 게 나온다고. 해당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이 예를 들어 50인 게 나왔을 때 이게 있으니까 불편하네. 하나 예를 들어 이런 얘기다. 자, 예를 들어 해당하는 요 놈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얘가 70에 5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나올 거야. 해당하는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70과 5의 제곱을 따른다. 그래 놓고 그러면 얘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보면은 70에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을 그려서 이렇게가 나온다고. 그래 놓고 이제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 예를 들어 저 평균이 70, 표준 편차가 5를 따르는 저 분포에서 평균이 점수가 80점인 사람은 상위 몇 %에 속하나요? 이런 걸 물어볼 거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우리는 80점이라는 점수는 당연히 70점보다 여기 10칸 떨어져 있는 이쯤에 있을 거고, 내가 상위 몇 %인지 구하려면 우리는 요 놈의 면적을 구해줘야 되는 거야. 요 놈의 확률값. 예를 들어 요 놈의 면적을 구했더니 얘가 0.1에, 그러면 80점을 맞은 학생은 상위 20%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 확률값이 뭐냐면 x가 8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했더니 예를 들어 지금은 0.2 이렇게 이제 구할 건데, 중요한 거는 얘를 구하려면 뭐 해야 된다? 원래는 적분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적분이 불가능해. 그래서 뭐가 나올 거냐면 뒤쪽에 8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의 값은 얼마입니다라는 표가 나올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하는 확률 밀도 함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마다 다 다르다고.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마다 모든 표를 작성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되냐면 통일을 시켜줘야 돼. 뭐와 뭐를? 평균과 표준 편차를. 따라서 우리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정을 할 거야. 우리는 요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항상 평균을 얼마로 고정할 거냐면 0으로 고정할 거고, 그리고 0으로 고정할 거고, 표준 편차는 1로 고정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따르는 모든 분포를 평균이 0에다가 해당하는 표준 편차를 1이라 그래서 평균은 얼마인 거? 0인 거. 그리고 표준 편차는 얼마인 거? 1인 걸로 고정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식에다가 평균에다가 0 넣고 표준 편차 1을 넣어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확률 밀도 함수는 훨씬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쟤는 식을 써보면 루트 2파이 분의 1에다가 얘가 2에 마이너스 2 그리고 x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정하게 되면 당연히 요 곡선을 그려보면 요 곡선은 평균이 0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종 모양을 똑같이 그렸을 때 여기에 0이다 이렇게 지금 나올 거야. 그래놓고 우리는 앞으로 요 놈을 뭐라 부를 거냐면 저 정규분포 중에서 표준이 되는 정규분포라 해서 표준 정규분포다라고 부를 거야. 그래놓고 이제 문제에서는 해당한 앞으로 요 변수는 특별하게 Z라고 돌리겠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Z. 변수를 Z. 그러니까 요 변수는 Z. 그래서 Z라고 돌리는 변수가 나오면 얘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럼 문제는 뭐가 나올 거냐면 요 Z값에 대해서 0과 1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뒤에는 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거에 대한 표가 마찬가지 0부터 3. 얼마까지가 다 나와 있을 거야. 다들 한번 뒤에 표를 한번 볼까? 뒤에 개념 원리에 보면은 표가 하나 주어져 있을 거야. 부록에. 맨 뒤쪽에 아마 부록이 하나 있을 거야. 거기 하나 있죠. 그래서 아마 몇 페이지지 거기가? 198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표가 하나 나와 있겠죠.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상용 로그 표라 그래서 다들 그 표를 보고 로그 값이 얼마인지를 다들 봤었잖아. 근데 실제로는 문제는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다 주어졌었지. 그래서 198페이지 편이 아닌가? 98페이지구나. 그래서 일단 표를 보게 되면 표가 없나? 왜 안 나와? 나온 건가? 그렇구나. 나왔네. 자,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 표라 그래서 우리가 해당하는 요 표에 대해서 전부 다 요 값이 0.00부터 어디까지가 나왔냐면 아마 3. 어디까지 나오지 않았나? 3까지 요 정도의 값들이 전부 다 주어져 있어. 당연히 요거는 기준이 0부터기 때문에 0부터 Z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의 값, 우리는 이쪽의 왼쪽의 확률도 0.5고 오른쪽도 0.5니까 해당하는 최대치는 0.5에 가깝도록 해서 아마 3.3339가 0.5에 가까운 값으로 나올 거다. 그런데 알겠지만 상용 로그 표에서도 실제 상용 로그 표를 보고 푼 문제는 거의 없었죠. 항상 로그 2, 로그 3 이런 것들이 주어졌잖아. 다들 로그 2가 0.3010, 로그 3이 0.4771, 로그 4는 0.6020, 로그 5는 0.6990, 로그 6은 안 외우고 다녔지만, 맞죠? 그런 것들처럼 실제로 요것도 문제에는 이것들이 다 주어질 거야. 그래서 문제는 아주 쉽게, 그냥 이게 표가 나올 거야. 당연히 이 표가 완전히 나오진 않을 거야. 상용 로그에서도 알겠지만 0.2가 얼마다, 로그 2가 얼마다, 로그 3 얼마 나오듯이 다는 나오고 않고 여기서 부분적으로 해서 항상 니네 거의 책에 보면은 간단하게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올 거다. 여기 뭐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항상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외우는 값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와서 그냥 요 확률을 요거 보고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따라서 예를 들어 0부터 Z까지 1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요렇게 표가 나오면 0부터 Z값의 이 값들의 확률들이 나와 있고 1이 얼마래? 0.3413이래. 그럼 이거 그냥 표 보고 0.3413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표를 보고 확률을 구할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선생님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에는 평균이 0과 표준 편차가 1로 안 나오겠죠. 결국엔 평균 아까처럼 70, 표준 편차는 5가 나올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점수가 80점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그거는 못 구한다고. 왜? 적분도 불가능하고 그놈의 표를 일일이 작성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냐? 요 변수 X를 요 변수 Z로 뭐 해줘야겠다? 바꿔줘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변수를 바꿔줘야지만 우리는 그것들의 확률들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결국엔 이런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각각 학교에 변수들이 있을 때 요거 다시 지우고, 예를 들어 학교가 2개가 있어. 여기는 다산이 있고요, 여기에 도농이 있다라고 보자. 그러면 각각의 수학 성적의 평균을 내게 되면
당연히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다르겠지. 다산은 예를 들어 평균이 뭐 80에다가 표준 편차가 3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고, 도농은 평균이 70에다가 여기서 5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싸워. 야, 나는 도농고에서 점수가 90점이야. 나는 다산고에서 점수가 85점이야. 누가 더 잘해?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 하지만 알겠지만 점수가 절대치가 아니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90점 맞다고 좋아했는데 등급이 5등급이야. 혼나겠죠. 하지만 점수가 70점인데 1등급이야. 칭찬받겠죠. 맞죠? 그거는 당연히 모인 거야. 각 학교마다 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잖아.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점수를 85점 맞은 사람이 있고 여기서 점수를 80점 맞은 사람이 있어. 누가 더 잘해?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 채빈아, 누가 더 잘하는 거야? 여기에서 85점 맞는 친구와 여기서 80점 맞는 친구에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 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각각의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서, 자, 다산고의 정규분포 곡선은 여기가 80이고 그랬을 때 여기가 85점이라는 것은 여기쯤에 있겠지. 그럴 때 우리가 요 놈의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 도농고는 마찬가지 요 정규분포 곡선이 요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70인데 여기가 지금 80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요 놈의 확률을 구해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럼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 평균을 얼마로 바꿔줘야 된다고? 0으로 바꿔주고 표준 편차를 얼마로 바꿔줘야 돼? 1로 바꿔야지만 요렇게 둘 다 통일을 시켜야지만 얘가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하는 요 변수들을 평균을 얼마로?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바꿀 거야. 걔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표준화라고 부를 거야. 표준화. 즉 우리는 모든 변수가 있으면 거기다가 평균을 빼고 얘를 표준 편차로 나눠보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요 값은 Z1값이라 그래서 요 85를 80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눠보는 거야. 그럼 얘가 3분의 5가 될 거고, 요 값은 마찬가지 80에 70을 빼고 그러면 얘가 5로 나눠보면 얘는 얼마가 되겠냐면 2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3분의 5고 2야. 그럼 얘가 크고 얘가 작잖아. 그러면 누가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얘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우리가 이 변수들은 전부 다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가운데가 여기가 평균이 0에서 가는 거야. 그러면 Z1 값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 3분의 5가 되는 거고 Z2 값은 2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가 더 잘한다라고 해서 지금은 여기서 도농고 학생이 더 잘한다라고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다. 그러려면 알겠죠? 요 변수를 얼마로 바꿔야 돼?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의 제곱, 표준 편차 1로 바꾸려면 그 변수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지금처럼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보겠다라는 거야. 한번 얘를 평균 한번 우리 구해볼까? 자, 지난 시간에 요 놈의 평균 구하는 걸 우리가 배워봤죠. 자, 우리 요 놈의 평균 어떻게 구하니? 라고 했을 때 요렇게 상수 부분이 곱해져 있는 거는 앞으로 뺄 수 있다라고 배웠어. 지난 시간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우리 ax 더하기 b의 평균을 구할 때 b는 따로 더하기를 빼줬죠. 그러니까 요 놈도 따로 m을 빼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런데 원래 요 놈의 값이 얼마니까? m이니까 우리는 요게 그냥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고, 요 놈의 마찬가지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자, 뭐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랬어. 요 m의 값은 표준 편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고, 얘는 나올 때 그냥 뭘로 나온다 그랬냐면 시그마 분의 1에 요렇게 나온다라고 했었어. 그런데 원래 요 값이 시그마니까 얘가 1로 정의가 되더라. 내가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게 되면 항상 그놈의 평균은 0이 되고 표준 편차는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만 바꾸게 되면 항상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바꿔서 얘를 우리가 앞으로 표준화라고 해서 요 놈의 값을 앞으로 Z,
그래서 우린 앞으로 모든 해당하는 평균과 분산 나왔을 때 그 값을 동일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바꿔주겠다. 그래서 표준화만 하게 되면 모든 값들은 요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르는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교할 거고, 그럼 문제에서는 여기에 확률만 지금 나올 거야. 그러면 그냥 표를 보고 그 값들을 구해주면 된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은 뭐 길었지만 결국엔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봐봐요. 뒤쪽에 개념 원리 익히기 문제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이게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뭐 하는데? 라는 거죠. 이 내용이 별건 아닌데도 그냥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구나를 조금 이해를 하고 나서 해야지만 이게 나중에 응용하기가 쉽거든. 자, 별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한 내용이야. 평균과 분산이 다음과 같을 때 정규분포 기호로 나타내래. 야, 평균이 5고 분산이 9래. 정규분포 기호로 나타내라는 거는 그냥 요 놈은 따른다. 정규분포 얼마? 5와 3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그냥 적으란 얘기고, 마찬가지 그 밑에 것도 평균이 12, 분산이 16이니까 요 놈도 따른다. 기호 나타내는 것은 12와 4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을 정규분포 기호를 나타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는 방금 얘기했던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7개를 가지고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래.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저거. 아까 6번, 7번이 가장 많이 나온다. 자, m의 값이 일정하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예. 표준 편차가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진다, 높아진다? 뭐가 맞죠? 낮아진다죠? 그래서 이게 낮아진다가 되고, 표준 편차의 값이 뭐 할수록 일정할 때 m의 값이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뀐다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그냥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온다라는 거다. 그 다음에는 더 쉬운 그냥 자 이렇게 확률 변수 z값에 대한 표가 이렇게 그냥 주어지는 거야. 0부터 z까지의 표가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그래 놓고 요 표를 보고 다음에 확률들을 그냥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이 정규분포 곡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이 얼마면서? 0이면서 종 모양의 곡선을 띠는 곡선으로서 우리는 지금 0부터 0.5, 0부터 1, 0부터 1.5, 0부터 2까지 확률이 나온 거야. 근데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걸 어떻게 저표를 보고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우리는 0보다 오른쪽의 확률은 총 0.5인데 문제에서 2까지의 확률값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요 값은 0.5에서 얼마부터? 0부터 z가 2까지의 확률을 빼게 되면 그게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되니까 0.5 빼기 0.4772를 하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아주 간단하게 0.228이라고 해서 저 답은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0부터 0.5까지 또 확률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구하래. 0.5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은 확률이라는 것은 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0.5가 여기 있을 테니까 얼마를 구하는 거야? 이만큼을 또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만큼을 구하라 그러면 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0.5라고 알고 있으니까 0.5에 대해서 이만큼만 더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해서 이번에 정답은 0.5 더하기 0부터 0.5이 0.191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더하면 될 거다. 그리고 3번은 1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하래. 1부터 2까지 확률은 당연히 1부터 2까지는 이만큼을 구하라는 거고, 이만큼을 구하기 위해서는 0부터 2까지 확률에서 0부터 1까지 확률을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다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것도 0부터 2까지 확률 0.4772에서 빼래요. 0부터 0.3413을 빼자라고 나와 있는 거다. 마지막으로 4번 말부터 1.5까지 또 확률을 구하래. 그럼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여기 있을 거고 1.5는 또 여기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랬을 때 요놈의 총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요놈의 곡선이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말부터 0까지 확률은 0부터 1이랑 똑같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저 확률의 값은 0부터 1까지는 0.3413과 그리고 0부터 1.5인 0.4332를 두 개를 그냥 더하는 게 저 확률의 값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겠다. 자, 마지막으로 표준화 과정만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다음 정규분포를 따를 때 x를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z로 표준화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이렇게 평균이 얼마고 8이고 여기가 2의 제곱. 표준화라는 것은 표준화는 z값으로 바꾸는 걸로써 해당하는 우리가 변수 x가 있다면 여기다가 얼마를 빼주고 8을 빼주고 그리고 표준 편차 얼마냐면 2로 나눈 행동을 우리가 표준화를 그냥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 이것도 표준화를 하라는 것은 해당하는 변수에 대해서 얼마를 빼주고 20을 빼주고 얼마? 5로 나눈 행동을 표준화했다라고 얘기할 거다. 저렇게 표준화만 하게 되면 평균은 전부 다 얼마로? 0. 표준 편차는 1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비교하면 되거든. 이걸 우리가 표준화라 그럴 거야. 자, 그래서 진짜로 여기가 이제 조금 쉬운 단원이니까 두 문제 풀고 좀 잠깐 쉽게 다들 너무 피곤해하니까 두 문제, 세 문제, 세 문제만 하고 잠깐 쉴게요. 알았죠? 자, 한번 문제 볼게요. 도대체 이제 뭘 구하냐? 해보자. 자,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1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을 때 m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따라서 저렇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는 것은 평균이 m인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랬을 때 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1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저놈의 면적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12와 18이 어떻게 와야겠냐면 얘가 전부 다 오른쪽에 몰려서는 확률들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겠지. 얘가 12보다 작은 18 같으려면. 그러면 얘는 딱 12와 18이 요 m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지만 대칭이 돼야지만 내가 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이만큼 이놈의 면적 18보다 커나 같은 확률이 요만큼의 면적이 돼서 이게 m에서 좌우 대칭이 돼야지만 이 확률들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 m을 구하라는 것은 m은 그냥 12와 18의 평균을 구하라고 해서 얘는 2분의 12 더하기 18 그래서 얼마다? 15가 되겠다라고 그냥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도 너무 쉬운 요거 보자.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정규분포를 따를 때 다음에 이제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야. 자, 평균이 얼마냐면 40, 표준 편차가 얼마야? 저걸 보고 10, 분산은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 놓고 갑자기 25부터 40까지의 확률을 잠깐만 해봐. 25부터 40까지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표준화를 해줘야 돼. 표준화. 표준화라는 것은 해당하는 각각의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주고 그리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행동. 따라서 우리는 요 값을 이렇게 바꿔줄 거야. 25에다가 40을 빼고 15로 나눠주는 거.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도 40을 빼고 10으로 나눠주고 마찬가지 여기도 40에다가 40을 빼고 10으로 나눠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요걸 표기를 뭐 할 거냐면 요거를 표준한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Z라고 적어줄 거고 그러면 왼쪽의 값은 마이너스 15를 10으로 놨으니까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오른쪽의 값은 얘가 0이 돼서 그냥 결국 요놈의 확률은 얘를 구하는 거와 같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마이너스 1.5부터 역가항제의 확률을 구한다라는 것은 요 표를 보고 얘는 좌우대칭이니까 0부터 어디까지랑 구하는 것 같다? 1.5랑 구하는 거와 같으니 결국엔 요 값은 그냥 표를 보고 0.433이에요 라고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 6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표준화를 먼저 하고, 그래서 이제 표준화했을 때 바로 기호를 앞으로는 Z라고 적을 거야. 이 Z라고 바꾸면 60에다가 얼마 빼주고 40을 빼주고 10으로 나눈 이 표준화를 했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확률을 구하세요? Z가 얼마?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문제로 나와서 우리는 표준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놓고, 또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구하라 그래, 이만큼을 구하는 거구나. 이만큼을 구하려면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뭐 해야겠다? 빼야겠다라 그래서 0.4772를 빼서 답을 구하겠다. 그래서 0.0228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표준화를 해서 그냥 표를 보고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한 문제만 하고 밑에 거 풀고 쉽시다. 자, 마지막 문제. 자, 표준화하여 미지수값 구하기. 자, 확률 변수 x가 50,5의 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하여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013을 만족시키는 상수 k를 구하라고 나온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표준화를 해주는 거야. 따라서 이 값을 z라고 바꿔놓고, 마찬가지 요 k에다가 얼마를 빼주고 50을 빼주고 얼마? 5로 나눠주겠다. 그래 놓고 얘가 0.0013이 되도록 하는 K를 구하라는 거다. 그러면 얘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이렇게 작다란 얘기는, 저 값은 어디 있어야겠냐라 그러면 이제 또 표준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서 여기가 지금 0이 될 때 얘보다 커나 틀게 이렇게 작으려면 저 값은 되게 오른쪽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쟤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아주 작겠다가 되는 거지. 따라서 요 값이 지금 뭐냐면 5분의 얼마? K-50인데 그때 요놈의 면적이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라고? 0.0013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이 나오려면 이만큼의 면적이 얼마가 돼야겠니? 0.4987이 돼야 돼요 라고 대답을 해주면 우리는 당연히 요 값이 얼마가 돼야겠다 표를 봤더니 요 값이 3이어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할 거다. 따라서 우리는 K 값은 얼마다? 65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요런 미지수 값을 구하기다. 자, 한번 여기까지만 좀 풀고 잠깐 쉴게요. 그래서 214번부터 220번까지 풀고 잠깐 쉽시다. 그랬죠. 해볼게요. 자, 넘어가서 해보자. 계속 해봅시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해볼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이거. 알았죠? 요거랑 그 다음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여기서 조금 이해 못해도 못 푼 친구들 가끔씩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는 평균이 164, 표준 편차 5cm를 정균포를 따른다. 표를 이용해서 다음을 구하라. 1번, 키가 170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인지를 구하라. 2번,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는 저놈이 정균포를 따르는구나. 평균이 얼마에? 164에 표준 편차 5의 제곱, 분산이 5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적어놓고요. 우리는 키가 170 이상인 학생이 전체 몇 %인지를 구하라는 것은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구나. 따라서 170 이상일 그냥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다들 뭘로 한다고요? Z로 돌려서. 근데 얘들 중요한 거는 다들 이런 걸 쓰기 되게 귀찮겠지만 조금 계속 써가면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왜냐면 여기다는 되게 쉬운데 다들 기호를 안 쓰고 하다 보면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만 지나도 내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다들 자기가. 알았죠? 그러니까 꼭 기호를 좀 써가면서 해주세요. 170-164를 마찬가지 얼마로? 5로 나누자. 이게 표준화죠.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얘가 5분의 6, 얼마? 1.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우리 P가 1.2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하라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계속 나는 이걸 그리면서 풀잖아. 근데 다들 잘 안 그리고 풀 수 있죠? 근데 분명히 시험 때 이거를 이제 반대쪽을 쓰거나 잘못 계산해서 틀린 친구가 반드시 생겨요.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도 그럴까봐 항상 요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 부분을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매번 그려서 풀어요. 왜냐면 혹시나 실수할까봐. 알았죠? 그러니까 너네도 당연히 다들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해서 못 빼는지 구할 수 있지만 자꾸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답을 구해주는 걸 추천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체 0.5에서 0부터 1.1을 빼면 되는 거니까 0.5 마이너스 0.3849를 계산하면 되겠지. 아, 소수점 계산 선생님 잘 못하는데 0.1151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자, 2번. 자, 그럼 전체 몇 퍼센트냐? 자, 0.1251이면 몇 퍼센트냐라고 하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된다? 100을 곱해서 얘가 대략 11.51%다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우리가 구한 거는 지금 확률이 0.1151인데 퍼센트라고 하면 100을 곱해서 이렇게 퍼센트로 바꿔주자. 자, 2번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래. 몇 명인지는 어떻게 구하냐? 전체가 1000명이잖아. 그럼 우리는 또 저기에 속하는 뭐만 구해주면 돼? 확률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확률 또 구하기. 자, 그래서 마찬가지 요것도 160에서 164를 빼고 얼마? 5로 나누고, 마찬가지 여기가 Z에 해당하는 170에서 164를 빼주고 여기도 5로 나눠준다. 그러면 요 놈은 마이너스 0.8이 될 거고요. 요 놈은 마찬가지 0., 이게 얼마지? 1점인가요? 여기도 1.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결국 요 확률은 또 어떻게 되겠니? 여기다 할까요? 요 표에서 마이너스 0.8부터 1.2가 되는 거니까 요만큼의 또 면적을 구하란 얘기다. 따라서 요만큼의 면적은 당연히 주어져 있는 요 놈하고 지금 요 놈을 두 개를 뭐 해야 돼? 더해야겠죠. 따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0에다가 1에다가 9, 3이니까 또 1에다가 9니까 7. 여기가 1이 올라가서 0.6730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 따라 얘가 0.6730이 되겠죠. 그래 놓고 우리가 몇 명인지 구하래. 그러면 저기다가 인원수 얼마를 곱해주라는 거야? 1000명을 곱해서, 그러면 1000을 곱했으니까 얼마다? 673이 되는 거니까 요 놈의 인원이 673명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엔 다 해당하는 확률을 표준화를 통해서 구해주는 문제들이죠.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거가 이 중에 분명히 절반은 못 풀 거야. 그 밑에 문제를. 알았죠? 뭐 잘 보세요, 요거는. 자, 한번 봅시다. 자, 전체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에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어요.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에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대.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450점, 표준 편차가 75점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세요. 단 Z가 0부터 1은 0.34가 나온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겠니라는 거죠. 320명인데 응시자가 2000명이야. 내가 저기 안에 들어야지만 뽑힌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나는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지만 뽑히는 거냐면 요 놈이 2000분의 320, 1000분의 160, 상위 16% 안에 속해야지만 내가 뽑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말 이해하겠니? 내가 저기에 합격하려면 상위 원래 2000분의 얼마? 320. 그래서 얘가 얼마야? 100분의 16. 그래서 0.16 곱하기 100 해서 16이라 그래서 내가 상위 16% 이내에 들어야지만 내가 뽑힌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 상위 16% 이내에 들 확률을 구하라는 거다. 그것은 결국엔 표준화를 했을 때 해당하는 그 값이 0이라고 돌렸을 때 요게 0. 얼마? 16. 여기 안쪽에 들어야지만 내가 뽑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러면 요 값이 구해야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0.16이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니까 0.34가 되는 거니까 얘보다 더 오른쪽에 값이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풀겠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 당연히 우리는 그 합격자 점수를 모르니까 K다 이렇게 일단 두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식은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다음과 같이 세우면 된다. 나는 점수가 K점 이상이 될 확률이 얼마 이내에 들면 되냐면 0.16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는 합격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요 점수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6 이내가 되면 나는 합격하니까 그때 요 K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문제 알겠어, 다들 지금? 그래서 이제 얘를 뭘로 돌리면 되겠다? Z로 돌리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K- 평균이 450인가? 450에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75점인 거야. 그게 0.1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다. 그러면 0.16이 되도록 하는 아까 요 Z1 값은 주어져 있는 게 0.34가 저기 0부터 1이니까 요 값이 얼마다? 1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얘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얘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이 값은 1보다 더 어느 쪽에 있어야지만 성립할 거냐면 오른쪽에 있어야지만 얘보다 크거나 같은 게 0.16보다 작거나 같겠다. 따라서 요 값이 75분의 얼마? K-450이 결국엔 요 1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을 구해주는 문제야. 따라서 계산해보면 당연히 K가 요거 75에다 넘어가서 525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격하니까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얼마다? 525점이다라고 구하는 문제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해서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221번부터 225번까지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요게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죠. 근데 알겠지만 이 문제는 결국엔 앞 단원에서 배웠던 조건부 확률을 같이 이용하는 문제예요. 자,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평균이 1740, 표준편차가 50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아, 거리라는 것은 결국엔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얼마에? 평균 1740에 표준편차 500, 그러니까 500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써놓고요.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는 15%,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는 5%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다고 한다. 그래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고객이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을 구하라 문제. 이것도 조건부 확률이죠. 그래서 앞사건이 2고요. 뒷사건을 A라 그래서 우리는 또 P, A/2를 구할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 P2분의 PA교이고 우리는 일단은 P2를 먼저 구하자. P2라는 거는 뭘 타고 와야 된다고요? 자가용을 타고 와야 되는 거야. 자가용을 타는 사람은 2000m 거리가 넘은 사람도 있고 2000m 미만인 사람도 있겠지.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을 우리가 요 A라는 게 지금 2000m 미만이니까 맞죠? 2000m 미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요 놈을 구하라는 것은 PA교의 2000m 미만인 사람과 2000m 이상인 학생의 확률의 합이 P2가 된다라고 구해주는 거야. 알겠지만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조건방 이런 기호를 자꾸 좀 써보라는 이유가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 보고 도대체 내가 뭘 구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좀 자꾸 써보는 게 좀 중요하다. 자, 결국 요 놈이 여기 안에 딱 들어가는 거니까 요 놈들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PA교의는 뭐라고요? 2000m 미만. 그러면 2000m 미만인 고객이죠. 2000m 미만인 고객이다. 그러면 2000m 미만이라는 게 상위 5%죠.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X가 2000m 미만과 그리고 2000m 일단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줘야겠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따라서 요 놈 하나만 구해주면은 요 놈을 당연히 또 Z로 돌려주면 요 놈이 2000m에서 1740을 빼서 계산하면 아마 얘가 0.52가 나오겠죠. 다들 이제 문제를 몇 번 풀다가 보면 알겠지만 해당하는 요 값은 결국엔 저기 항상 나와 있는 저 값이 나온다는 거 다 눈치챘죠? 그래서 계속 이걸 계산하지 않았죠? 자, 그랬더니 요 놈은 얼마가 되니? 0부터 0.52까지가 0점이니까 얘는 0.7이 된다라고 구하면 당연히 요 놈을 마찬가지 Z로 돌렸을 때 얘가 0.52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얘는 0.3이 되는 것을 아는 거야. 따라서 요 놈은 결국에는 요 PA교의는 2000m 미만인데 자가용을 타는 사람이니까 2000m 미만인 사람은 0.7인데 그 중에는 몇 %가 5%가 자가용이니까 0.05를 곱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30% 0.3 2000m 이상인 사람은 그 중에 15%니까 0.15를 곱해준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요 놈이겠죠. 0.7 곱하기 0.05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요 놈의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풀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은 2000m 미만도 있고 이상도 있으니까 결국에 그 확률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각각의 퍼센트지를 곱해서 그 중에서 우리 조건부 확률이니까 요 놈을 써주면 답이 되는 문제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게 모의고사 4점짜리 되게 어려운 통계 문제입니다. 실제로 통계 단원에서는. 별로 안 어렵죠, 다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내용만 설명하면 끝나요. 알았죠?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지난번 확률 분포 단원에서 맨 마지막에 뭘 배웠죠, 다들? 체라마, 마지막에 뭘 배웠죠? 확률 분포 단원에서 맨 마지막에, 지난번에. 우리 이항 분포란 걸 배웠죠. 우리가 확률 분포의 맨 마지막에 뭘 배웠냐면 이항 분포란 걸 배웠어. 다들 기억해요? 이항 분포가 뭐였지?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기억을 못 하려나? 이항 분포가 뭔지 혹시 기억해요? 뭐였는지? 이항 분포란 확률 분포 중에 한 종류인데 그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 확률을 따를 때 우리는 그 분포를 따로 이항 분포라고 부른다라고 했어. 확률 분포 중에서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 확률을 따를 때 그걸 따로 이항 분포로 불렀고 그걸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썼죠? B라고 적었고 해당하는 얘는 N과 해당하는 요 확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B, N, P라고 했죠. 기억을 살려요.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우리 뭘 구할 줄 알았어? 뭐와 뭘 시키 구했어? 평균하고 그리고 뭘 구했냐면 분산을 구했죠. 평균을 어떻게 구했고 N 곱하기 P라고 구했고 분산은 MP 1마 P라고 소리 모르죠. 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MP 1마 P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이거를 배웠다고. 따라서 예를 들어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 2 또는 3의 눈이 나올 2 또는 3의 눈이 나올 뭐 확률을 구하라 또는 그걸 가지고 그 이항분포에서 2 또는 3의 눈이 나올 횟수가 총 100번 중에서 50번 이상이 뭐 확률을 구하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예를 들어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주사위를 100번 던져서 100번 던질 거야. 그런데 눈이 2 또는 3이 나오는 확률,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2 또는 3이 나올 확률을 써보면 당연히 그 확률은 6분의 얼마? 2개니까 3분의 1이겠지. 그러면 요 놈은 당연히 이항분포를 따르겠어. 이렇게 주사를 던지기 독립시행이니까. 그럼 요 놈은 이항분포 100, 얼마다? 3분의 1을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일단은 지난 시간에는 뭐 이런 것도 물어봤죠. 야, 그러면 X가 1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100번 중에 한 번만 저거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 그럼 우리 이 확률은 뭘로 적냐면 독립시행 확률로 적었죠. 다들 기억해요? 그래서 얘가 100시 1에 3분의 1의 몇 제곱? 1제곱. 그리고 3분의 2의 몇 제곱? 99제곱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기억해요, 다들? 야, 그러면 PX는 50을 적어보면 얘는 100시 50에 3분의 1의 50제곱 그리고 3분의 2의 50제곱이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요 확률이 PX는 0부터 PX는 100까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값을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서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뭐 가운데 50인 거, 여기가 100인 거에서 요거의 확률 값으로 해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PX는 0이라는 확률은 크겠어? 작겠어? 당연히. 값이. 크겠어? 작겠어?
3분의 2의 100제곱이죠. 크겠어, 작겠어? 작겠죠, 무지하게. 맞죠? 그럼 그 값을 그려보면 뭐 요 정도다, 요 정도 값이다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요 값은 얘보다 클까 작을까? 요 값은 1이 날 확률은 크겠지. 그럼 조금 더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50짜리는 얘보다 짱 크겠지. 그래, 짱 크다고 잘했어. 짱 커. 요렇게 될 거야. 그럼 이런 값들을 마찬가지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겠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값이. 표를 그려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예를 들어 원래는 이 이항분포에서 X 횟수가 20과 30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어. 기억나? 아마 숙제에 이런 문제 있지 않았어? 이런 거 구하래. 그럼 얘를 우리 어떻게 구했어? 일일이 100시 20의 3분의 1의 20제곱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가능해, 불가능해? 이게 불가능하다란 얘기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까는 요거 어떻게 구했어? 표준화를 통해서 구했잖아. 그러면 그냥 표를 보고 딱 구하면 된다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해당하는 요 이항분포라는 것은 해당하는 요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요 값은 전부 다 촘촘해질 거고, 그러면 그 촘촘해진 거의 끝점들을 이으면 결국엔 그게 거의 뭘 따라가겠냐라고 하겠어? 정규분포 곡선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야. n이 어떻게? 충분히 크다면. 그럼 여기서 충분히 또 크다라는 거의 기준은 보통 30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라 그래서 앞으로 이항분포의 요 n이 30 이상만 되면은 우리는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돌려서 그냥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야. 왜? 이거를 구할 수가 없거든.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그래서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 왜? 원래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만 정규분포를 구할 수가 있지만 n이 충분히 크다면 요게 촘촘하게 그려지면서 결국 끝값들이면 거의 정규분포에 근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이항분포 문제를 정규분포 문제로 바꿔서 해결하겠다라는 거다. 그럼 우리는 정규분포 문제를 풀려면 뭐와 뭐가 필요하냐면 평균과 분산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항분포에서 n과 p만 알면 뭘 구할 수가 있다고?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그럼 뭐가 필요해? 평균. 평균은 뭐다? NP라고 해서 계산할 거고, 분산은 NP 1마P 라고 해서 요렇게 계산해서 우리는 마찬가지 또 이제 문제는 요 X가 얼마부터 얼마가 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요 거를 가지고 또 Z로 돌려서 NP 빼주고 요 놈의 루트 값으로 나눠서 또 표준화를 하고 똑같이 또 뭘 보고? 표를 보고 열심히 답을 내주는 문제들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거다. 요걸 또 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항분포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또 확률을 구할 건데 원래는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변수로서 정규분포하면 안 되겠지만 n이 충분히 크다면 그 확률들의 끝점을 이어보며 정규분포 곡선에 근사하기 때문에 그냥 정규분포 문제로 풀겠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은 NP, 분산은 NP 1마P로 구해서 마찬가지 표준화를 통해서 확률을 구할 거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보자. 문제는 요거 보자.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600,5분의 1을 따를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하여 또 다음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다. n이 600이나 되니까 충분히 크니까 우리는 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문제로 풀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평균과 분산을 찾아야겠다. 자, 평균은 얼마가 되겠고 NP 600 곱하기 5분의 1로 구해서 이게 얼마야? 5로 나누면은 240인가? 맞니? 그 다음에 분산은
해당하는 600 곱하기 5분의 2에다가 다시 5분의 얼마를 3을 곱한 게 분산이 된다. 그럼 여기까지가 240이니까 여기다 한 번 더 5분의 3을 곱해주면 될 거고 5로 나누면 얼마야 이게? 5로 나누면 58. 48이죠. 48 곱하기 여기가 3이 되니까 14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을 거야. 따라서 얘가 144는 뭐의 제곱이냐면 12의 제곱이니까 얘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평균 얼마짜리? 240짜리에. 그리고 분산이 12의 제곱을 따른다라 그래서 또 아까처럼 저놈의 뭘 구하래? 확률을 구하라는 거는 또 표준화를 이용해서 그냥 답을 내주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다가 얼마? 240 빼면은 마이너스 36이 될 거고 11로 나눠서 마이너스 3부터 해당하는 Z값 여기는 2가 돼서 요놈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고 이제 다들 알죠? 여기부터 여기는 결국에 요 두 개를 뭐 하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0점 뒤에서부터 더하면 9, 5 그리고 7, 9가 돼서 0.9759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별거 아니죠 이것도. 자 그래서 마찬가지 2번도 구해보면은 X가 25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또 그냥 Z로 돌려서 해당하는 252에서 240을 빼고 얼마 10을 나누면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5에다가 얼마 0.3413을 더해주면 되니 0.8413이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항분포를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아까랑 그냥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 문제다. 그렇죠. 뭐 서두가 길었지만 결국 이거 구해서 풀라는 거죠.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면 자,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은 0.6이래요. 150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다. 뭐야? 이렇게 150명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라는 독립시행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얘는 마찬가지 이항분포를 따르겠고 이항분포는 120명에 대해서 치유될 확률 0.6을 적는 거다. 그럼 얘를 가지고 또 마찬가지 평균과 분산을 또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평균은 여기다가 0.6을 곱하면 얼마야? 90이 될 거고 그리고 90에다가 다시 0.4를 곱하면 36이 돼서 요 놈은 6의 제곱이 돼서 얘는 n이 150이니까 정규분포를 따라서 90의 6의 제곱이다라고 해서 마찬가지 우리는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또 X가 얼마? 99명 이상의 확률 구하세요. 그러니까 또 그냥 Z로 돌려서 해당하는 99 마이너스 90을 6으로 나눠서 구하는 거. 그래서 계산해보면 1.5인가요? 1.5보다 커나 같을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다. 이제 표를 보고 1.5보다 커나 같을 확률 다들 얼마인지 알겠죠? 0.5에서 0.4332를 빼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0.0668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문제. 그래서 이항분포를 가지고 평균과 분산 구해서 다시 그 놈을 가지고 표준화를 통해서 답을 내주면 될 거다. 마찬가지 한번 226번부터 230번까지 해볼게요.